정부 창업 지원금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거라는 착각이죠. 저도 14년차 창업 코치이자 벤처투자 심사역으로서 300개가 넘는 팀들의 사업계획서를 코칭하고 심사해왔지만 하루에 몇십 개, 많게는 100개가 넘는 사업계획서를 봐야 하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빠르게 훑어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근데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심사위원들이 무슨 내용을 주로 보나 이거를 정확히 알고 이 내용들에 집중해서 사업계획서를 쓴다면 훨씬 쉽고 빠르게 합격하는 사업계획서를 쓸 수가 있겠죠. 다행히 이게 많지도 않고 딱 4개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계획서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내용 4가지가 뭔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2026년 내년 정부지원금 노리는 분들을 위해서 딱 4주 만에 이 4개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의 본질을 강화하는 온라인 사주 챌린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나는 사업계획서의 기초가 좀 부족해 라는 걱정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꼭 한번 살펴보세요. 심사위원들이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건 이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분명한 가능성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까요? 바로 다음에 4가지입니다. 어떠세요?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보기에도 이 정도만 제대로 확인해도 충분히 사업 성공 가능성이 보이겠다 싶으시죠? 그러니 여러분은 사업계획서를 쓸 때 PSST, Problem, Solution, Scale Up, 팀의 논리 안에서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여줘야 이 4가지 질문에 흡족한 답이 될까요? 일단 업종 불문하고 사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내용이 필수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7가지 중에서 1번부터 4번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당락을 결정하는 동시에 사업계획서의 본질을 결정하는 4가지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사업계획서를 쓰고 계신 분이라면 이 4가지 내용 중 빠지거나 부실한 부분이 없나 꼭 바로 지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내봤지만 떨어진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때 당시 사업계획서를 다시 꺼내서 이 4가지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분명 빠졌거나 부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보완해도 사업계획서의 퀄리티가 확 달라지니까 꼭 기억하고 한번 꼭 점검해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14년차 창업 코치이자 벤처투자 심사역으로서 삼성전자, 스랩인사이드, SK텔레콤, CJ온스타일 등 국내 대기업의 사내 창업팀들을 포함 300개가 넘는 팀들을 코칭하고 심사해온 저의 경험, 인사이트, 노하우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 받아보면서 내 사업에 바로 써먹고 싶은 분들은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혹시 안 눌러놓으시면 앞으로 제 영상에 여러분들께 안 뜨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꼭 눌러주시죠. 근데 탐샘선 분석이니 포지셔닝 분석이니 이런 거 말은 들어봤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4가지 핵심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고 왜 중요한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탐샘선 분석은 충분히 큰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나 여기에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2030 세대를 타겟으로 반려동물의 사진을 찍으면 AI가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건강관리 앱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탐샘선 분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을 심사위원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300억짜리 작은 시장이 아니라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무대로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만 성공해도 꽤 큰 돈 벌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되겠죠? 시장이 크다는 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이게 무턱대고 목표만 크게 잡은 게 아니라 2030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건강관리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체적인 출발점까지 잡혀 있으니까 이쯤 되면 충분한 시장 규모와 함께 어느 정도 목표 시장을 알 수 있으니까 이래서 꼭 필요한 내용인 거죠. 근데요, 이런 시장 분석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디서 데이터를 찾아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탐샘솜을 나눠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제가 초보 창업자들을 코칭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4년간 300개가 넘는 팀들을 코칭하면서 만든 우코치표 시장 분석 템플릿이 있는데요. 이걸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단계별로 시장 규모를 분석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시장 규모가 크고 목표 시장이 구체적이라고 해도 여기에 경쟁자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는 당연히 어떤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있고 그들보다 이 사업 아이템은 어떤 강점이 있나, 이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에 답하는 내용이 바로 둘째, 포지셔닝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건강관리 앱 시장에 다음과 같은 3개의 앱이 이미 진출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분석 결과를 보니까 기존의 앱들과는 다른 분명한 차별점, 강점이 무엇인지가 바로 납득이 되시죠? 이 포지셔닝 분석이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이유는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이 이 앱은 기존의 앱들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구나, 확실히 기존 앱들보다 강점이 있는데? 라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분석 내용이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즉 최소 기능 제품입니다. 앞서 예를 이어서 생각해보면 좋아, 경쟁 앱들보다 분명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2030 사용자들이 과연 이 앱 하나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까? 혹시라도 다 따로따로 받는 거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르잖아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아무리 경쟁력이 있더라도 애초에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면 말짱 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로 출시해서 시장의 생생한 반응을 보는 거죠. 근데 만약 지원금으로 출시했는데 시장 반응이 없다면, 투자를 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고객 반응이 없다면 지원금도 투자금도 날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좋아할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는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 시간 들여 진짜로 출시하기 전에 성공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를 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그들의 마음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실제 데이터가 있다면 심사위원이나 투자자가 이건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진짜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맞구나, 이미 검증됐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고객이 이 앱을 진짜로 원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보이니까요. 자, 마지막은 돈을 어떻게 얼마나 벌 수 있나, 여기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답을 하려면 BM,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해요. 그리고 유닛 에코노믹스 분석이라고 해서 한 개당 얼마나 실제로 남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만에 하나 아무리 사업이 잘 되더라도 애초에 마진이 남지 않는 구조면 말짱 꽝이니까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BM은 꽤나 복잡한 얘기라 초보분들이 한 번에 제대로 짜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익 모델, 즉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 건지 이것만 보여줘도 최소 평탄은 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인 거죠. 이런 수익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앱은 무료로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프리미엄 구독료를 받고 병원과 반려동물 용품 업체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구나 하는 게 단박에 이해가 되겠죠? 이 정도는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조금만 배우고 고민하면 충분히 잘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내용들 최소 3번 이상 반복해서 보시고 사업계획서에 꼭 포함시켜주세요. 이 내용들만 충실히 들어있어도 최소 사업계획서 서류평가는 통과할 확률이 몇 배는 높아지니까 꼭 기억하고 이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4년차 창업 코치이자 벤처투자 심사역으로서 참 많은 창업자, 예비 창업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정부 창업지원금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2026년도 정부 지원금 준비를 시작할 때다 보니까 요즘 특히 이 질문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6년도 정부 지원금 도전하실 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최근 3년 동안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포함해서 80여 개 팀을 합격시킨 정부 지원금 찐 전문가가 콕 짚어주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6가지입니다. 특히 6가지 중에는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도 지원금 도전할 때 제출이 불가능한 내용이 무려 4개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특히 집중해서 봐주세요. 분명 여러분들의 경쟁자보다 한 발 빠르게 합격에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창업 관련 자료, 뉴스는 기본이고 무료 이메일 사업계획서 코칭을 드리는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달 무료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최근 3년간 80여 개 팀을 사업계획서 심사까지 합격시키고 40개가 넘는 팀을 최종 합격시킨 주 한국기업 컨설턴트 협회 김미경 이사님이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니 해도 26년, 내년도 정부 창업지원금에 도전하실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김 이사님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6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업계획서 작성 방안 및 선정 전략 사전 준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력이 부족하시면 9, 10, 11, 12 동안에 이력을 만드시면 되죠. 이거를 우리가 이력을 막 가짜로 어딘가에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아까 그 효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력이 없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런 효모를 만드는 곳에 가셔서 뭐 3.3을 떼시던 4대 보험을 넣으시던 참여 이력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면 이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워낙 많거든요. 왜냐면 개연성이 없으니까. 나는 개발을 한 적이 없는데 개발을 하겠다. 모두 100% 외주를 주겠다라고 하면 이 스토리에서부터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력은 만드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실 수도 있고 인강을 들어서 자격증을 따실 수도 있고 민간 자격증이라도 따시는 노력을 하시면 좋고 무엇이든 간에 참여 이력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기업마당 보시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이 부족한 분 본인이 알잖아요. 나는 이력이 부족해. 나는 기술이 부족해. 기술이 부족한 분은 특허를 하시던지 데이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한다고 하면 되게 그냥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하다못해 설문조사라도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논문 이런 것도 다 검색해 보시면 내 사업에 관련된 그 표가 나와 있는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논문도 요즘은 다 무상으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허 출원, 기술 인치는 정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스토리 부족하신 분들은 정말 개연성 있게 창작을 하셔야 되는데 개연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어느 꼭지점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단조롭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플 개발이면 어플 개발을 하게 된 거기까지가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뭐 하나가 꼭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찾아서 기능만 쓰시지 마시고 스토리를 채워 넣으시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장성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시는 게 시장조사가 떨어져요. 시장조사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저도 시장조사가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우 코치님한테 시장조사를 많이 여쭤보는데 시장성 자체가 문제인 거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이 사업 아이템이 시장성 자체가 좋지 않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죠. 그 사업 자체를. 근데 나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청년이고 시장성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을 해서 그 돈으로 나는 좋은 실패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라 돈으로 그거는 실패한다고 환수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이시면 저는 그것도 되게 응원을 해요. 그런 경우에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성 자체에 대한 문제는 심사위원들도 다 알아요. 다 신문 경제를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를 따박따박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질의응답 준비는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 최소한 50문항 이상. 내가 발표가 15분이고 질의응답이 만약에 10분으로 짧다. 어느 지원 사업은 10분 발표에 5분 질의응답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나오는 평균적으로 나오는 질문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공격적인 질문은 정말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은 게 시장조사. 시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말문이 막히거든요. 왜냐면 나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도 그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성 자체의 준비, 시장조사, 질의응답 준비, 발표 코칭, 모의심사. 실제로 친구들 모아놓고 모의심사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실제로 코칭 받으셔서 이제 실제 그 현장에서의 느낌으로 발표도 해보고 그다음 심사위원들도 이제 초빙하셔가지고 모의적으로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크몬 같은 데 보면 디자이너 용역 진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거기 디자이너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한 다음에 디자이너한테 이거를 도식화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시간 절약이 돼요.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그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 그림을 가지고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그 디자이너가 준 거를 넣으시는 게 그 내 사업 계획서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가독성도 확 올라가고 저는 디자인 용역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매출 확보. 이건 진짜 많이 안 하시거든요. 자, 구매 의향서. 구매를 한다는 의향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구매를 안 하더라도 나는 의향서를 받은 노력을 한 어필 자료가 되는 거예요. 투자 의향서. 사실은 적격 투자 심사 기간이나 적격한 투자하실 수 있는 분한테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 자체도 투자 의향서지 투자를 실제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초기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정부 지원 사업에 딱 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머릿속에만 있는 사업 아이템이고 이 사람은 사업을 딱 출시를 해도 매출이 눈에 안 보여라고 했을 때 그 심사위원회 이거 매출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게 투자 의향서, 구매 의향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계산서, 입금 내역 이렇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문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 실현 가능성을 다 문서화된 자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놓치시거든요. 왜냐면 대표님들은 이제 이 지원 사업을 매년 해보시진 않으셨잖아요. 저는 매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건데 대표님들은 내가 아직 어플도 개발도 안 했는데 무슨 초기 매출이 있어. 나 아직 제품도 개발 안 했는데 당연하게 매출 확보에 대한 문서를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심사위원들도 알아요. 그냥 구매 의향서는 의향서일 뿐이다. 투자 의향서는 의향서일 뿐이다. 계산서도 사실 이게 뭐 아닐 수도 있다. 다 알지만 서로 다 알지만 노력하는 거. 내가 실제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꿀팁을 지금 다 알려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얘기죠. 특히 저는 시장조사, BM에 대해 미리미리 지금부터 공부하라는 말씀이 정말 100만% 공감됩니다. 제가 사업계획서 코칭을 해보면 이 두 가지를 창업자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거는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절대 임박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걸 산만히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거, 시장조사랑 BM이 부실하면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100%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같은 비즈니스 모델 필독서도 미리 읽어보시고 유튜브에서 시장조사, 고객 인터뷰 방법, 설문지 작성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이 분야 잘하는 전문가들의 영상 미리미리 보시고 공부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미리 공부하신 분과 공부가 안 돼 계신 분들 내년에 분명 운명이 완전 달라질 게 분명하니까 꼭 기억하고 바로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런 무료 전문가 특강 외에도 14년째 창업 코치이자 벤처투자 심사역으로서 삼성전자, 시랩인사이드, SK텔레콤 스타트앱, CJ 온스타일 등 국내 대기업의 사내 창업팀들을 포함 300개가 넘는 팀들을 코칭하고 심사해온 저만의 노하우, 지식 등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받아보면서 내 사업에 바로 써먹고 싶은 분들은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안 눌러놓으시면 앞으로 제 영상이 여러분께 안 뜨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꼭 눌러두셔서 앞으로 업로드될 더 요긴한 영상들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서 소개드린 6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나만의 스토리를 미리미리 준비해두라는 말은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앞서 소개드린 내용 외에 김 이사님께서 특히 강조했던 내용이 정부 창업지원금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4가지 핵심 키워드였어요. 바로 나만의 스토리, 차별성, BM, 그리고 현재 진행형. 이 중에서 차별성,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는 건 많이 알지만 창업 동기에 대한 나만의 스토리,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건 많이들 놓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 지금 차별성이랑 BM에는 당근 표시해놨거든요.
당연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당근. 예, 차별성이랑 BM은 당연히 갖고 있으셔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패스를 할 건데, 저를 만나는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빼뜨리는 게 나만의 스토리가 없는 분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차별성도 있고 BM이 있으니까 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내 사업에 대한 차별성과 BM을 너무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나만의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창업 동기 쓰실 때 나만의 스토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형은 내가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문서화해서 많이 어필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분들이 이제 계획을 쓰시고 그 계획에 대한 BM과 차별성만 많이 나열을 하시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이 기업은 지금 내가 합격시키고 1억이라는 돈을 그 배정을 했을 때 바로 빵 하고 매출이 일어날 거야. 또는 사업을 바로 확 일어날 거야. 이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재 진행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떠세요? 직접 들어보니까 이 두 가지 잘 챙기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싶으시죠? 그러니까 내년도 정부 지원금 준비하실 분들은 이 나만의 스토리와 지금까지 내가 사업 준비한 실제 내용들 꼭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 외에도 이날 특강에서 여러분들 막막해 하시는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꿀팁도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첫 페이지 개요를 활용해서 사업계획서의 핵심 뼈대를 먼저 잡으라는 내용이 특히 유용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만의 방법인데요. 아니에요. 나만의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모두의 방법이긴 할 건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 개요 페이지를 딱 한 페이지로 씁니다. 저는. 제가 지금 3년 동안 합격시킨 기업이 되게 많거든요. 서류 작업을 저희가 잘 보잖아요. 제가 피드백을 해드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3년 동안 78개 기업이 서류를 합격을 했고, 그 중에 절반 기업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 중에 예초창 기업이 16개인가 17개가 되더라고요. 전체 중에.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가 2년 전쯤에 정부 지원 사업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어떤 굉장히 유능한 분의 세미나를 저도 들었는데 그분한테 배웠던 게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강의가 저는 너무 납득이 되더라고요. 내 사업을 한 장으로 눈에 보이게 정말 쉽게 이 한 장으로 내가 내 사업을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거는 그분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첫 해에는 페이지 막 신경 안 쓰고 막 썼다가 그다음 그 두 번째 해부터는 저도 가급적이면 이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페이지 한 장을 쓰는 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써요. 왜냐하면 이게 뼈대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 연습하실 때, 아이템 개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하고 이미지 2장까지를 진짜로 한 장에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지금이 시간이 많잖아요. 9, 10, 11, 12월 동안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내가 사업계획서를 끝페이지까지 늘려서 쓰는 거 하지 마시고, 일단 뒤를 아예 쓰지 마시고, 여기 문제인식이랑 실현 가능성 쓰지 마시고 맨 앞장 개요 페이지 하나 완성하는 거에만 한 달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개요 페이지가 완벽하게 되고 나면 그 뒤를 쓰는 거는 사실 며칠 안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인식이랑 실현 가능성을 쓰는데 그 앱 개발하시는 분, 그 솔루션 개발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개요 페이지 한 장으로 안 돼요. 아무리 줄여도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문제인식이랑 실현 가능성까지 이제 3개를 놨잖아요. 이 3개를 총 5페이지 이내로 마치는 게 미션인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개요 1페이지, 문제인식 2페이지, 실현 가능성 2페이지. 근데 내가 내 솔루션은 너무나 거대해서 기능을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개요에 1페이지가 안 들어와 라고 한다면 개요 2페이지, 문제인식 2페이지, 실현 가능성 1페이지, 이런 식으로 내가 조율을 해서 총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까지 5페이지 이내로 쓰는 거. 저는 그거를 가장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1페이지 개요를 작성해서 내 사업에 대한 뼈대를 세워놓고 나머지 내용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서 쓰는 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말 요긴한 꿀팁이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은 지금
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서신 분들은 가장 먼저 이 1페이지 개요를 작성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6년 정부 창업지원금 준비에 대한 특강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드려 봤습니다. 이 특강의 중요 내용은 요약하면 화면과 같아요. 특히 시장조사와 BM 공부의 중요성, 이거는 제대로 공부하는 데만 몇 달은 걸리니까 꼭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김미경 이사님은 그로잉 피플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한 번씩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저는 이렇게 매달 창업에서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특강을 매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특강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무료 자료식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보시면 무료 특강 이외에도 다양한 창업 관련 자료, 뉴스, 그리고 이메일로 진행하는 무료 사업기획서 코칭까지 있으니까요. 여기 오셔서 창업 사업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14년차 창업 코치이자 벤처투자 심사역으로서 300개가 넘는 팀들을 코칭하고 심사해 왔습니다. 일반적인 창업팀들은 물론 삼성전자, 쓰랩인사이드, SK텔레콤, 스타트앱, CJ온스타일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사내 창업팀들도 포함해서요. 이런 저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빠르게 사업계획서 노베이스를 탈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노베이스? 생소하실 수 있지만 노베이스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초가 1도 없는, 그래서 아무리 시간 들여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쓴다고 해도 애초에 합격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을 말합니다. 혹시나도 노베이스일까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3가지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중에서 2개 이상 맞추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사업계획서 노베이스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전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필수 영단어, 수거, 문법도 하나 모르면서 독해 공부를 하겠다는 거랑 완전 같은 상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2026년도 정부지원금 희망이 아예 없는 걸까요? 다행히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3단계로 준비하시면 지금보다 합격 확률을 못해도 10배 이상은 높일 수 있어요. 그럼 이 3가지가 뭔지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한 번에, 그것도 딱 4주만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놨으니까요. 이것도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노베이스도 합격하는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 현실적인 3단계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3단계 방법은 쉽게 말해 가장 먼저 사업계획의 기본기를 다지고 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증거, 즉 내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해서 1페이지짜리 개요, 사업계획서의 탄탄한 논리적인 뼈대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탄탄한 1페이지짜리 개요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2주 정도면 합격 가능성이 꽤나 높은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막 한 달 넘게 사업계획서 쓴답시고 낑낑댈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건 1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3단계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사업계획의 기본기를 갖추는 겁니다. 이게 출발이자 기본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질문.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사업계획을 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사업계획서는 글로만 쓰면 안 되고 도식화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식화를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그리나요? 라는 질문을 실제로 많이 주세요. 근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노베이스다운 접근법입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고 왜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단순히 도식화, 그림으로만 보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초보분들이 어려워하는 도식화는 크게
4개예요. 탐쌤쏨, 포지셔닝 맵,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업 성장 로드맵. 이 중 단 하나만 빠져도 그 사업 계획서의 합격 확률은 0%입니다. 이건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동의할 거예요. 왜냐면 이 4가지가 사업 계획에서 꼭 필요한 핵심 재료거든요. 즉 사업 계획서 노베이스들이 도식화를 어려워하는 건 도식화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4가지 핵심 내용을 만들 줄 모른다는데, 그리고 이 4가지 핵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노베이스를 탈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건 사업계획서는 이름만 계획서지 실은 기획서라는 점입니다. 계획과 기획, 뭐가 다른 걸까요? 기획은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의 해결 방법이나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에 합격하고 싶다면 단순 계획서가 아니라 근거와 논리가 탄탄한 기획서를 써야 한다는 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런 조언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솔직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또 사업계획이면 꽤나 전문 분야인데 이걸 내가 공부한다고 알 수 있을지 이런 걱정 드는 거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맞아요. 사업계획을 제대로 하려면 시장조사 방법도 공부하고 비즈니스 모델 그리는 법도 공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즉 간단한 시제품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걸로 고객들의 수요 검증하는 방법까지 어찌 보면 사업계획 분야 외에 연관 분야까지도 공부해야 돼요. 게다가 이걸 한 번에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이 분야별로 다 따로따로 강의를 듣거나 전공서적 정도의 수준의 책을 찾아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고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무작정 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것만 뽑아서 영리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질 높은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필수로 꼭 필요한 것만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 모델을 보자면 제대로 공부하려고 들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같은 대략 280페이지 분량의 책을 다 읽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 방법을 익혀서 9개의 블로그로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계획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은 말이 비즈니스 모델이지 엄밀히 말해 이보다 훨씬 간단한 수익 모델 수준이에요. 즉 수익 모델 3P라고 해서 페이어, 패키지, 프라이스. 즉 어떤 사람한테 뭐를 제공하고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을 거냐. 이 정도면 정부지원금 사업계획서는 충분합니다. 지금 실제로 정부지원금에 합격한 사업계획서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막 복잡하지도 않고 딱 이 구조 정도만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자, 이렇게 제대로 깊이 있게 사업계획을 공부하려면 최소 한 학기짜리 대학교 경영학과 강의 수준의 전략, 마케팅 관련 과목을 듣거나 MBA 수업을 듣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사업계획서 하나 쓰자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진짜 너무 오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것만 뽑아서 요령 있게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초보가 이런 판단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것도 정부지원금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1. 사업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줄 수 있고 2. 이걸 여러분 사업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요. 근데 아쉽게도 이런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사업계획서 분야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관점에서 심사평가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삼성전자, SK텔레콤, CJ온스타일 등에서 지난 14년간 코칭해왔던 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사업 기본기와 사업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핵심 내용 작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사업계획의 기초를 다지는데 꼭 필요한 강의를 듣고 제가 드리는 9종의 셀프 과제 템플릿을 통해서 탐쌤쏨, 비즈니스 모델 같은 사업계획서의 합격을 좌우하는 핵심 내용을 탄탄하게 만들고 이를 1페이지짜리 개요로 정리하는 4주짜리 온라인 강의예요. 일단 이 4주 셀프 챌린지는 제가 2025년 2차례 진행했던 사업계획서 1대1 4주 챌린지 과정에서 1대1 코칭 부분은 빼고 이 강의에 참여하셨던 대략 20명의 분들이 이런 거 너무 막연했는데 도움됐다 라는 핵심 내용들만 쏙 뽑아서 새롭게 정리한 강의입니다.
그럼 이 강의를 수강했던 분들이 어떤 점이 만족스러웠는지 직접 한번 볼까요? 자, 이 4주 셀프 챌린지의 목적은 앞서 강조드린 사업 계획의 기본기를 강화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본질이 튼튼한 합격하는 사업 계획서를 쓸 준비를 하는 데 있습니다. 이건 사업 계획서 제출 기한이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준비니까 지금을 놓치면 2026년도에 기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게다가 강의만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14년 동안 평가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내 대기업의 사내 창업팀들을 코칭하면서 개발한 9종의 실습 템플릿을 통해 탐쌤송, 경쟁사 포지셔닝 분석, 비즈니스 모델, 사업 성장 로드맵 같은 일명 도식화 사총사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또 이 과정만의 특별한 장점입니다. 특히 내 사업에 막상 적용하려면 맞지 않은 일반적인 도식화 양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면처럼 단계별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고 또 참고할 작성 예시까지 있으니까 초보자들도 내 사업에 맞게 충분히 작성할 수가 있어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2026년 정부 지원금 지원 시기까지 아직 시간이 그래도 남아있는 지금 내 경쟁자보다 한 발 빠르게 사업계획 기본기 강화를 하실 분들은 이 과정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근데 기본기를 갖춰라, 공부해라 이런 조언을 드리면 꼭 이런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에이, 컨설팅 받으면 되지 뭐하러 머리 아프게 공부를 해? 요즘은 사업계획서도 다 AI를 쓰던데 뭐하러 공부를? 일단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컨설팅 해주신 분 혹은 AI가 나 대신 발표평가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사업계획서가 합격하게 되면 그 다음은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를 하고 아주 까다로운 질문들에 답을 하는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까다로운 이 단계에 최근에 절차가 하나씩 더 추가됐죠. 예비 창업자들이 지원하는 예창패는 인큐베이팅 단계가, 그리고 이미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지원하는 초창패는 대표자 심층 면접이라는 단계가 발표평가 앞에 추가되었습니다. 왜 이런 단계를 추가한 걸까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은 사람, 애초에 사업에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다 걸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컨설팅의 도움, AI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갈수록 더 까다로워지는 이런 단계들을 무사히 통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발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지금 합격을 위해 필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의 사업기획 기본기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에 공감하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은 이 4주 온라인 강의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감사하게도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10월 31일까지 60% 할인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할인 이벤트는 다시는 없을 예정이니까요. 2026년 정부 지원금 선발 기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이런 혜택 받아보시면서 경쟁자들보다 한 발 빠르게 기본기 강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정부 창업 지원 패키지에 도전하는 많은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